안녕하세요, 윤호크입니다. 저는 본업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주말에 하루는 사진을 찍으러 나갑니다. 간혹 이틀 다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을 찍으러 나가기 위해 준비할 때, 그리고 사진을 찍기 전에 일종의 루틴처럼 반드시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촬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간혹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 메모리 카드를 챙기지 않았거나 배터리의 잔량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소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들, 취미 촬영가를 위한 촬영 전 확인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크게 카메라 장비를 챙길 때, 그리고 촬영지에서 사진을 찍기 전에 확인할 것들로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에서 출발하기 전 가방을 꾸릴 때 살펴보면 좋은 것들을 알아보시죠. 첫 번째 체크리스트 항목은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의 유무, 그리고 배터리의 잔량 확인입니다. 사진을 취미로 하는 촬영가라면 한 번쯤은 겪는 일인데요.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없거나 배터리의 잔량이 없어서 촬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촬영가들이 겪는 일이고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 시간이 아까운 사회인인 우리 취미 촬영가들에게 메모리 카드나 배터리가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한다면 그만한 낭패도 없겠죠. 급하게 카메라를 챙겨 외출하거나 가방을 꾸릴 때 무심코 지나친다면 나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카메라를 가방에 넣기 전에 배터리의 메모리 카드 유무, 그리고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격상 매번 꼼꼼한 확인이 쉽지 않다면 여분의 비상용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를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번 서울 패션위크 마지막 날에 DDP를 방문했는데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확인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본을 써놓고 정작 알파7 마크3의 배터리를 뺀 채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카메라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배터리 커버를 열어 확인하고서야 파악했는데요. 다행히 현장에서 만난 지인이 알파7 마크3 유저였고 여분의 배터리를 갖고 계셔서 촬영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충분한 촬영 경험을 갖고 있더라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두 번째 체크 항목은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의 먼지입니다. 이미지 센서에 붙는 먼지는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영원한 적입니다.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적인데요. 미러리스 카메라와 달리 DSLR 카메라에는 이미지 센서가 카메라 내부 깊숙한 곳에 위치합니다. 또한 DSLR 카메라에는 펜타 프리즘과 광학식 뷰파인더로 이미지를 반사해 올려주는 미러가 있어서 먼지를 1차적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에 렌즈를 교환할 때 이미지 센서로 유입될 수 있는 먼지로부터 훨씬 자유로운데요. 이러한 미러가 없고 이미지 센서로부터 렌즈 마운트까지의 거리가 DSLR 카메라에 비해 훨씬 가까운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 이런 먼지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미지 센서의 먼지는 렌즈의 최대 개방을 이용한 촬영이나 피사체가 사진을 꽉 채우는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런 센서에 붙은 먼지는 사진상에서 하늘의 비중이 높은 풍경 촬영, 야경 촬영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풍경이나 야경 촬영에서는 렌즈의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센서에 붙은 이미지가 더욱 사진에 잘 보이게 됩니다.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여 컴퓨터로 사진을 열어보고 나서야 수십 장의 사진에 모두 붙어있는 먼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지가 작고 개수가 작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정 툴의 먼지 제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의 개수가 많고 그 크기가 크다면 상당히 번거롭겠죠. 미러리스 카메라인 소니 알파7 시리즈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원천적으로 센서에 유입되는 먼지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먼지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렌즈를 교환할 때 렌즈 마운트와 센서의 방향을 지면으로 향하게 하여 공중에서 센서로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인데요. 또한 렌즈 교환 직전에 센서 표면에 붙은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먼지가 있는 경우에 에어 블로어나 센서 스왑 등의 청소 도구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고가의 부속품이고 마찰에 취약하기 때문에 블로어로 먼지를 불어내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깨끗하게 청소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렌즈 스왑과 같은 청소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유명 사진작가이자 유튜버이신 권학봉 작가님의 카메라 센서 천소 영상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센서 표면의 먼지 유무는 카메라 가방을 챙길 때는 물론 촬영 현장에서 렌즈를 교환할 때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미러리스 카메라 유저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체크 항목은 대물 렌즈의 얼룩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질이 정말 뛰어나죠. 이미지 센서와 렌즈의 성능 등 광학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저처럼 렌즈 교환용 카메라를 고집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간단한 촬영, 일상의 기록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간혹 저의 지인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사진 화질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왜 그런지 아느냐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경우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으라고 조언합니다. 렌즈에 묻은 지문과 얼룩으로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런 대물 렌즈의 오염으로 인한 사진 품질의 하락은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대물 렌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평소 UV 필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UV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처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물 렌즈 혹은 UV 필터 표면에 묻은 얼룩은 사진 품질에 곧장 영향을 미칩니다. 촬영 전에 대물 렌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얼룩이나 먼지가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한 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촬영지의 날씨, 공기, 질, 행사 유무에 대한 확인입니다. 스튜디오 및 실내 촬영이 아니라면 야외 촬영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날씨는 사진의 장르를 불문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날씨는 야외 촬영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풍경, 야경, 별사진 등의 촬영에서는 공기의 질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없는 깨끗한 대기에서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겠죠.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점입니다. 별사진이나 은하수를 촬영하려는 사진가라면 광해가 없는 촬영 장소를 고르고 공기의 질이 가장 깨끗한 날, 달이 가장 어두워 별과 은하수가 가장 잘 담기는 때를 선택해야 합니다. 야경 촬영과 풍경 촬영은 촬영지의 날씨와 대기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담고자 하는 피사체 혹은 자연현상의 종류에 따라 부차적으로 확인할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 8월 휴가 때 방문했던 안동에는 월영교라는 유명 촬영지가 있습니다. 댐으로 생긴 인공 호수 위에 있는 국내 최대 크기의 목조 다리인데요. 이 월영교에서는 새벽 물안개가 유명합니다. 이런 물안개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새벽 동틀 무렵에 찾아야 하는데요. 날씨와 공기 상태는 물론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시간대와 함께 습도를 확인한다면 더욱 좋겠죠. 유명 출사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해당 출사지의 행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 출사지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 촬영가들도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힘들 수 있는데요. 인파가 몰리면 원하는 사진을 담기 힘들겠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인파가 몰리는 촬영지는 접근은 물론 촬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피하는 편입니다. 선택은 촬영가의 몫이겠죠. 다섯 번째 체크 항목은 장비 선택입니다. 여기서 장비 선택은 카메라보다는 렌즈, 삼각대, 조명 장비, 그리고 기타 보조 촬영 장비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촬영 목적에 따라 알맞은 렌즈를 선택하고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장비를 챙겨야 합니다. 어떤 장비를 챙겨야 좋을지 고민하고 꼭 챙겨야만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풍경이나 야경을 촬영한다면 튼튼한 삼각대와 함께 유무선 릴리즈를 챙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야외에서의 촬영에 대비해 보온용품, 외투, 간식, 간이 의자 등 부가적으로 챙기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장비와 보조적인 물품을 모두 확인하여 촬영을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도보를 이용한 촬영이라면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총 무게 역시 고려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촬영을 떠나기 전 가방을 꾸릴 때 고민하면 좋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고 센서에 붙은 먼지와 대물 렌즈의 얼룩을 확인하면 촬영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더 좋은, 더 편리한 촬영을 위해 촬영지의 날씨와 대기 상태, 촬영 장비를 빠짐없이 챙긴다면 촬영 준비는 마무리됩니다. 지금부터는 촬영지에 나가서 촬영 직전에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죠. 촬영 직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제1번, 바로 사진 포맷과 세팅의 설정입니다. 저는 여러 영상에서 항상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고 후보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소니 카메라의 JPG 파일의 경우 품질과 색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후보정에서의 노출 차이, 색감을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포맷의 촬영을 고집하는데요. 많은 촬영가들이 이런 후보정을 위해 로우 포맷의 촬영을 선택합니다. 간혹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행이나 모델 촬영에서 JPG 포맷으로만 촬영을 진행하고 낭패를 봤다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포맷에 있어서 로우 포맷 원본과 JPG 파일의 보정 관용도, 쉽게 말해 라이트룸이나 캡처원 등의 후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정이 얼마나 잘 먹히냐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로우 포맷은 후보정을 위해 반드시 골라야 하는 선택지인데요. JPG 포맷으로 저장한 파일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우 포맷으로 저장한 원본과 비교하여 이 보정 관용도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정을 염두에 놓고 노출값이 살짝 낮거나 높은 상태로 촬영했다면 정말 큰 낭패인데요. 특히 상업사진 촬영가라면 금전적인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보정 과정을 거치는 촬영가라면 촬영 전 사진 포맷의 확인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촬영하는 사진의 장르와 담고자 하는 의도, 표현, 장비, 촬영지의 조건에 따라 카메라의 세부적인 세팅 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야경 촬영을 예로 든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진의 포맷은 물론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 ISO 값, 손떨림 방지 기능 오프, 타이머 설정 등의 확인해야 할 세팅들이 있죠. 특히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ISO 수치 등의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상황에 따라 셔터 우선, 조리개 우선, 프로그램, 수동 모드 등 다양한 모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촬영 컨셉과 의도를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사진에 담기는 피사체가 명확한 정물 촬영이나 풍경, 야경, 꽃 등 사람이 환경 자체를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에는 촬영 컨셉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자가 사진에 담고자 하는 의도와 컨셉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와 결과물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모델을 두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모델의 표정, 포즈, 의상, 소품, 촬영 장소 등 정말 많은 요소가 사진의 결과물에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조명과 렌즈의 초점거리 등을 활용한 표현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사진가가 이 많은 요소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 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좋겠죠. 원하는 의도와 표현을 사진으로 잘 담아내는 것이 바로 사진가의 목표이자 그 실력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촬영을 떠나기 전 그리고 촬영 직전에 확인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직접적인 촬영 준비를 위한 항목, 그리고 사진의 결과물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촬영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